오징어 게임에서 쌍문동 대리기사 456번 성기훈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218번 조상우에게 물어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빚이 6억이 아니라 60억? 아니, 증권회사 다닌다 하더니 주식을 했어? 이 말을 들은 조상우는 이렇게 답변하죠. 아니, 주식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고 선물을 했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데 조상우의 60억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딱 이건 선물각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물을 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꼬기TV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선물이란 용어, 경제 뉴스 기사에서도 한 번씩은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코스피 주식시장이 폭락한 다음날이 되면 외국인 선물 매도 폭탄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경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도 한번 쭉 읽어보면 외국인 친구들이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는 바람에 코스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아니, 그런데 대체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외국인 이 친구들은 왜 도대체 선물을 매도해서 코스피를 떨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선물은 우리가 아는 생일 선물 줄 때 그 선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빗발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에 대해 한번 아주 쉬우면서도 어느 정도 깊숙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신 이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와 같은 뉴스 기사 제목을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먼저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선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에게 주는 생일 선물에서 따온 건 아니고요. 영어 단어 중에 미래를 뜻하는 future에 s를 붙여서 영어로는 futures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는 투자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한자로 쓰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선물에서 선은 먼저 선자를 쓰고 있고 물은 물건 물자를 쓰고 있습니다. 미래를 뜻하는 futures 영어 단어와 먼저 선, 물건 물, 한자의 의미만 대략 조합해 보더라도 미래에 만들어질 물건에 대해서 먼저 거래하는 것이라고 때려 맞춰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 계약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정해진 날짜에 어떤 물건을 거래하겠다고 현재 시점에서 당사자 간 두 명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뭔가 애매모호하고 궁금한 점들이 추가로 떠오릅니다. 아니, 대체 미래에 있을 물건을 왜 지금 계약하는 거지?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왜 굳이 지금 사려고 하는 걸까? 궁금한 점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며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럼 굉장히 쉬운 예시를 통해 선물이란 놈이 대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철이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삼겹살의 시장 가격은 1kg당 10,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을 팔고 있는 영철이는 조금 불안함을 느끼는데요. 삼겹살을 1kg당 10,000원에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아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기름값이 오르는 바람에 운송비가 올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버리는 것과 같이 미래에 어떤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닥쳐서 삼겹살 가격이 1kg당 11,000원이나 12,000원으로 올라버린다면 그만큼 더 비싸게 돼지고기를 사야 하니 정육점 장사가 힘들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고민 끝에 영철이는 옆 동네에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식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돼지 농장 주인 영식이를 만난 영철이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영식아, 너 돼지 키워서 팔잖아.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겹살을 나한테 하루 10kg, 1kg당 10,000원에 파는 게 어때? 만약 돼지 농장 주인인 영식이가 이 제안을 승낙해준다면 영철이 입장에서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생겨 삼겹살 가격이 앞으로 1kg에 11,000원, 12,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키로당 10,000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죠. 즉 정리하자면 정육점 사장인 영철이는 삼겹살 가격이 미래에 올라가는 것을 걱정해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돼지를 키우는 농장 주인인 영식이는 영철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식이 동네 주변에 돼지를 키우는 농장 주인들이 늘어나서 돼지 농장 경쟁업체가 수없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삼겹살 가격이 1kg당 10,000원인데
경쟁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시장에 돼지고기 공급량이 늘어나 돼지고기가 넘쳐나게 되면 삼겹살 가격이 1kg당 9,000원, 8,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삼겹살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영식이 또한 불안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kg당 만원에 삼겹살을 안정적으로 사준다는 영철이가 있다면 영식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겠죠. 정리하자면 돼지 농장 주인 영식이는 삼겹살 가격이 미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육점 사장인 영철이와 돼지 농장 주인인 영식이 두 명이 서로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반대로 예측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영철이는 미래에 삼겹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고 영식이는 미래에 삼겹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당사자 두 명이서 다음과 같은 선물 계약 거래를 맺을 수 있습니다. 향후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삼겹살을 하루 10kg, 1kg에 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자. 도장 꽝꽝. 이것이 바로 선물 계약 거래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두 명 모두 미래에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다 보니 생겨난 거래인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영철이와 영식이가 선물 계약을 한 이후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삼겹살 가격이 1kg당 12,000원으로 오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나 삼겹살 시세가 1kg당 12,000원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식이는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삼겹살을 하루 10kg, 1kg당 만원에 영철이에게 팔아야만 합니다. 그에 반해 영철이는 삼겹살 시세가 오르더라도 웃으면서 삼겹살을 1kg당 만원에 영식이로부터 구매할 수 있으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영철이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볼까요? 삼겹살의 시장 가격은 1kg당 12,000원인데 영식이로부터 삼겹살 1kg당 만원에 사올 수 있으니 kg당 2,000원 이득입니다. 하루에 10kg 싸게 살 수 있으니 총 합계는 2,000원 곱하기 10 해서 하루에 2만원이죠. 즉 영철이는 하루에 2만원 이익을 보고 있고 영식이는 하루에 2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물 계약은 정확하게 제로섬 게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은 두 사람의 이득과 손해를 합하면 0이라는 말인데요. 당사자 두 명이서 선물 계약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돈을 번 만큼 계약 상대방이 돈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 두 명이서 돈 내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선물 계약에 대해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예측을 하는 두 사람은 선물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두 번째, 누군가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고 누군가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예측한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이득을 본 만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예측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물 계약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심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영철이와 영식이가 선물 거래 계약을 맺고 난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철이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정육점 운영을 친구 수진이에게 넘겨주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삼겹살 시세는 1kg당 12,000원으로 똑같이 오른 상황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철이는 영식이와 6개월 전에 했던 1년짜리 선물 계약이 있으므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1kg당 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삼겹살을 영식이로부터 사올 수 있지만 정육점을 물려받게 될 수진이는 시장 가격인 1kg당 12,000원에 삼겹살을 사와야 합니다. 앞으로 삼겹살 가격이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수진이는 정육점 장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안해지겠죠. 이때 똑똑한 영철이가 수진이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수진아, 내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영식이로부터 삼겹살을 하루 10kg, 키로당 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나한테 살래? 지금 시점에 삼겹살 시장 가격은 1kg당 12,000원이기 때문에 하루 10kg의 삼겹살을 키로당 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수진이에게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따라서 수진이는 하루 10kg의 삼겹살을 키로당 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영철이에게 사고자 마음 먹습니다. 지금 삼겹살 시세는 12,000원이기 때문에 하루 10kg의 삼겹살을 키로당 2,000원 싸게 살 수 있는 조건이니까요. 그럼 이 계약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철이와 영식이의 계약은 1년짜리였으므로 6개월의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삼겹살 시세는 2,000원 오른 상황입니다. 삼겹살을 하루에 10kg 살 수 있는 계약 조건이므로 하루에 2만원이라는 이득을 볼 수 있고 잔여 기간 6개월, 즉 180일을 곱하면
360만 원이 나오는데 바로 이 360만 원이라는 가격이 영철이가 6개월 전에 영식이와 했었던 선물 계약 권리의 남아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60만 원을 받고 이 권리를 수진이에게 팔 수 있겠죠. 친구니까 조금 싸게 팔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선물 계약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어떤 상품을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이 자체를 필요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러한 계약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누군가는 미래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니까 당연히 두 사람 사이에 돈 내기 거래는 성립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손해를 볼 것이고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결판이 나겠죠. 경제 뉴스 기사에서 이런 화면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는 수많은 상품들의 선물 계약을 중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종목은 기름, 금, 은, 구리, 철, 돼지고기, 옥수수, 쌀, 콩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상품들의 미래 가격 맞추기 돈 내기를 사람들끼리 하는 것을 중간에서 수수료 받고 도와주는 것이죠. 마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맺어주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예측하는 사람과 가격이 내린다고 예측하는 사람을 찾아서 수수료를 받고 두 명이 거래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이는 사진 안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 내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두 명이 만나서 선물 거래 계약이 성사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영철이, 영식이의 예시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름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과 기름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만나서 선물 계약을 하게 되고 실제로 기름 가격이 바뀌게 되면 예측에 실패한 사람이 예측에 성공한 사람에게 계약서에 쓰여진 만큼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합법적인 돈 내기죠. 원래 처음에 선물은 영철이와 영식이와 같이 미래에 실제로 삼겹살과 같은 상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끼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미국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선물 계약들 중에서 실제로 미래의 상품이 필요해서 계약을 맺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선물 계약은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돈 내기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선물이 무엇인지 상당히 많이 이해하셨습니다. 네, 선물이란 어떤 물건의 미래 가격 맞추기 돈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현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한자로는 나타날 현, 물건 물자를 써서 현물, 즉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품을 말합니다. 집 앞 슈퍼에 있는 포테토 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가격이 1,000원이라면 포테토 칩이라는 현물은 지금 당장 1,000원이라는 돈으로 살 수 있죠. 현물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상품을 말합니다. 집 앞 슈퍼에 있는 포테토 칩도 현물이고 우리 동네 힐스테이트 아파트, 옆집의 소나타 자동차, 우리 집 식탁, 책상, 냉장고, 하물며 주식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카카오 주식과 같은 모든 현물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돈을 이용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현물만 사고 파는 시장만 있었는데 영철이와 영식이의 예시처럼 사람들끼리 필요에 의해 미래의 상품을 사고 파는 선물 시장이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에서 파생되어 났다고 해서 파생 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물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상품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 내가 필요 없어진다거나 팔고 싶은 가격이 올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지만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므로 계약서에 쓰여진 특정 시점까지만 계약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 돼지고기 가격 맞추기 내기를 했다면 내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선물 계약은 만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선물 계약 종료인 것이죠. 따라서 선물을 투자한다면 만기일을 반드시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제로 돼지고기를 사거나 팔아야 하는 정육점 사장님이나 돼지농장 주인이 아니라 가격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따라서 선물 계약 만기일 전까지는 가지고 있던 선물 계약 권리를 반드시 팔아야겠죠. 실제로 돼지고기를 사거나 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선물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게 되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비슷해지게 됩니다. 선물 계약 만료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므로 지금 당장의 현물 시세와 가까운 미래의 현물 시세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선물 계약 포지션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측해서 돈을 베팅하면 매수 포지션, 영어로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해서 돈을 베팅하면 매도 포지션, 영어로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물 계약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선물 시장에서는 포지션을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선물 계약의 무서운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상품의 실시간 가격에 의해 돈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인데요. 내가 예측한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실시간으로 나와 계약했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큰 상품의 경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돈이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물 투자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셨습니다. 사실 선물 시장이 돈 내기 판이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면서 선물이라는 금융상품을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도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더라도 다양한 경제 뉴스 기사를 보고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선물 투자도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지금 영철이는 3억 원을 나스닥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있고 3천만 원이라는 추가 자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언제 나스닥 추가 매수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철이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주식이 최근에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영철이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도 있겠죠. 너무 급격하게 올랐으니 근시일 내에 한번 폭락할 것만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폭락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3억 원어치의 주식을 모두 다 팔아서 현금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영철이가 가지고 있는 3억 원어치의 주식을 모두 팔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래 수수료와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모두 팔아버리는 것 또한 꺼려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로 선물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영철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3억 원어치의 나스닥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현재 대기자금 3천만 원을 이용해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을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주식 계좌에 있는 3억 원어치 나스닥 ETF는 계속 들고 가는 것이므로 만약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현물 계좌에 들어있는 나스닥 ETF에서는 돈을 잃게 될 것이지만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선물 계좌에서는 돈을 따게 되므로 종합적으로는 돈을 잃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식 현물에서는 매수 포지션,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적절하게 가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중립 포지션을 취하는 효과, 즉 쉽게 말해 3억 원을 다 팔지 않고도 3천만 원의 대기자금을 활용해서 전액 현금화를 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 거래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맞아떨어질 때 돈을 버는 구조이므로 지금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된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다 팔아도 되지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감으로써 비교적 쉽게 중립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현물과 선물을 적절히 조합해서 가져감으로써 어느 순간에는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중립 포지션으로 몸을 사리기도 하며 위기의 상황에는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기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예측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예측과 실제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돈을 버는 구조인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 처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처음에 보셨던 뉴스 기사 제목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했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어쨌거나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예측해서 돈을 걸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 계약을 그만큼 체결할 수 있었다는 말은 당연히 그와 똑같은 숫자만큼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라 예측해서 돈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것이 국내 여러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요. 선물 계약은 돈 내기를 할 상대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베팅하고 누군가는 가격이 내려가는 것에 베팅하는 돈놀이이니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선물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조상우는 어떻게 60억을 잃었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뒀던 재산에 생선가게 하시는 어머니 점포까지 모두 걸고 자신이 빌릴 수 있는 모든 대출을 통해 빚을 내서 60억짜리 돈 내기를 한 것입니다. 60억이라는 큰 돈도 선물판에서는 한번 잘못 걸리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경제 용어에 대해 쉬운 예시를 통해 풀어서 말씀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